사람들은 책을 얼마나 읽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재성 씨께 제가 질문을. 1년에 책 한 몇 권쯤 보시나요? 진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대답하겠습니다. 1년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 3권 이상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 막 안 믿을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예, 거였어요. 저 100% 믿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보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일단 톡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냥 시집을 읽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시집이. 그래가지고 골랐던 시집이 최근에 산 겁니다. 읽어보시집이라고 있어요. 말랑말랑하게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좋은 방법. 네, 그럼 서울시하고 2권 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고도 효율적인 그런 방식을 저절로 시작하신 것 같아서 저도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읽고 싶다고 거의 다 얘기합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으시냐 물어보면 많이 못 읽는다고 얘기하죠. 왜 많이 못 읽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바쁜지를 한번 자기가 써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가계부처럼 시계부라는 걸 딱 한번 이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해서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뭘 하고 등등등 써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바빠서 오락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진짜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계부를 써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책보다 더 재밌는 걸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읽지를 않는 거죠.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책이 더 좋으면 텔레비전을 안 보고 혹은 뭐 게임을 안 하고 책을 봤겠죠. 근데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책은 안 봐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책을 어떤 책을 읽느냐, 책을 과연 어떻게 고르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1권 중에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저걸 평균을 내면 바로 베스트셀러 순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책들이 왜 잘 팔리는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잘 팔리냐면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많이 팔리는 게 베스트셀러의 작동 원리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십에 올랐던 사람 중에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 다 기억하실 텐데 페리스 힐튼이 왜 유명하냐?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페리스 힐튼은 유명한 이유가 없어요. 힐튼 호텔의 상속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 훨씬 더 돈이 많은 호텔이라든지 돈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족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돈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페리스 힐튼은 노래도 하고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또 그거보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수많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해리스 힐튼이 유명한 유일한 이유는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중에서 물론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책들은 그 책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결정을 타인이 얼만큼 사는 거냐에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책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고 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학 서적만 읽습니다. 소설만 읽어요. 정반대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문학 서적만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무슨 역사서라든지 경영서 이런 것만 읽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편중 독서는 저는 굉장히 책을 9권밖에 안 읽는다는 이것보다도 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중세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고 독일인의 사랑 같은 소설을 썼던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밀러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알미란 무엇인가, 인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하려면 그것의 범주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주와 맥락 그다음에 차이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범주가 없겠죠. 하나밖에 안 읽었으니까.
차이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다른 걸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삶에서의 수많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가치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단 하나만의 가치, 단 하나만의 잣대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독서를 포함해서 이 넓게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의 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한테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냐, 장래의 꿈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일 것입니다. 연예인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수많은 이 힘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 같이 시간을 흘러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직업인데 문제인 것은 모든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다 연예인이 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은 연예인들만 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혹은 뭐 TV에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꿈을 가장 극적으로 이루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극적으로 꿈을 이루는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꿈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깊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넓이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피노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유도 없이 땅을 파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깊이 2m짜리 땅을 파라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럼 깊이 2m짜리를 파게 되면 얼핏 생각하면 일하기 싫잖아요. 맨 땅 파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1m 정도의 지름만 그리는 거죠. 그리고 2m를 파려고 합니다. 근데 2m를 팔 수가 없어요. 2m를 파기 위해선 지름이 5m는 파야지 깊숙이 2m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깊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깊이의 선행 조건이 넓이인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넓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면 소방관이 꿈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꿈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꿈이 될 수도 있고, 뭐 의사가 꿈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다. 그렇다면 책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될까? 다 쉬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영하시니까 황승원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매일 가지고 다니시죠? 네네. 혹시 집에 두고 왔다,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 중간에 알게 됐다, 어떻게 하십니까? 매니저와 같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네네. 혼자면 당연히 다시 집에 가요. 돌아가죠. 네. 웬만큼 먼 거리 아니라도 가죠. 그렇죠. 네. 그 휴대폰을 항상 휴대합니까? 네. 이거 하루에 휴대폰을 대략 몇 번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일 없어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 스몬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스마트폰에 마치 좀비처럼 스마트폰을 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항상 갖고 다녀야 되니까 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재밌으니까 보는 것도 있겠죠. 별게 다 있잖아요. 사실상 컴퓨터니까 다 들고 다니면서 볼 것들이 너무 많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가지고 다니니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포털 사이트 연예 뉴스를 보는 사람과 포털 사이트 연예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예 뉴스를 전혀 안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휴대폰을 휴대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뻘쭘한 순간들이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을 때 옆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기 싫잖아요. 그럴 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눈 피하려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휴대폰을 어떤 이유로, 법률적인 이유로 휴대 금지, 뭐 회사에서만, 집에서만, 아니면 본인이 지정하는 5군데 장소에서만 볼 수 있음, 대신에 1인당 하루에 12시간씩 반드시 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 되면 저는 사람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지금 가방 갖고 오신 분들 중에서 책을 지금 갖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7분의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안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책을 읽을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한 거입니다. 물론 휴대폰으로 뭐 전자책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책과 유사한 음성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죠. 이것도 다 독서 행위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들고 다녀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있어 보이잖아요.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가방에만 넣어도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앞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 가방 안에 있는데 아 뻘쭘하다 이러면서 가방 열어가지고 책 꺼내서 볼 수는 없겠죠. 책을 만약에 들고 있으면 장담컨대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책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책 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1층에서 15층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엘리베이터든 어디든 사실은 책을 갖고 다니면 뻘쭘해서라도 읽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다니되 가급적 가방 안에 넣는 것이 차선이고 최선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완독의 부담감을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김기두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네. 정확합니다. 총균세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때 혹시 보셨는지? 예, 그거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총균세라는 책이 있다고 했을 때 김기두 씨께서 신문을 보니까 아 이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소위 평점도 높고 네. 읽고 나면 얻는 것도 많다고 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서희숙 씨가 오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 저 김기두 씨 위대한 개츠비 봤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대한 개츠비 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서희숙 씨가 위대한 개츠비를 안 봤어? 이건 꼭 봐야 되는 책이야. 지금 당장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총균세는 30페이지밖에 안 봤어요. 네. 총균세를 다 읽을 때까지 이 책을 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즉시 위대한 개츠비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완독을 먼저 하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제 성격은. A형이신가요? 저 O형입니다. O형이시군요. 저도 O형인데. 여기서 왜 혈액형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또 말했네. 너무 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기가 잘 풀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총균세라는 책은 일단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를 지리 결정학으로 말하는 책이에요.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벌써. 이 총균세라는 책을 보려고 이제 사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거죠. 샀는데 집에서 이제 드디어 독서를 해야겠는데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친구들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날을 잡은 거죠. 이번 주 토요일은 반드시 읽으리. 딱 각 잡고 집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버릇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총균세를 쭉쭉쭉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처음엔 한 이를 악물고 읽죠. 결심을 했으니까 사나이가. 그래서 한 40페이지를 읽습니다. 중간에 막 핸드폰 보고 싶은데 막 참고 바늘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봅니다. 40페이지를 봅니다. 성공. 뿌듯하죠. 그리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총균세 봐야 되죠. 점심 때부터. 근데 왠지 소화가 안 돼요. 점심을 먹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엄마 뭐 시킬 거 없어? 이래가지고 일 좀 하다가 한 5시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책을 읽기 시작. 41페이지부터 읽겠죠. 읽는데 어제처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한 17페이지쯤 읽습니다. 그 다음 책은 장담코 월요일 날 그 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결심을 해도 한 수요일에 그 책을 펴니다. 58페이지. 평일날 피곤하잖아요. 3페이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책을 못 꺼냅니다. 61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재미는 없고 부담스럽고 책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때 서희숙 선배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위대한 개츠비를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기두 씨 같은 판단을 하죠. 아니 이 책을 안 읽고 이걸 보면 일단 돈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총균세를 완독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버릇이 안 된 사람은 총균세를 완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책을 아예 안 읽게 되는 거죠.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제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완독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라. 책은 당신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다가 그 책을 완독하지 못하면 버리면 됩니다. 아까우니까 아까운 사람은 꽂아놓으면 됩니다.
거실에 들어가는데 총균세 꽂혀 있으면 있어 보이거든요. 요즘은 심지어는 인터넷 서점들은 바이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5% 가격에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든 어떤 방식을 쓰든 그 책은 안 읽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박찬욱 감독이 집에 이제 가훈을 중학생이었을 때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겁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가훈을 붓글씨로 써와라. 따님이 감독님한테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 아님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 가훈이 아님 말고래요. 그래서 아님 말고를 붓글씨에다 아님 말고 써서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네가 숙제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고 퇴짜를 놨는데 이 박찬욱 감독님이 전화까지 해서 우리 집 가훈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를 본인 에세이를 쓰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릎을 쳤는데 사실 아님 말고는 기회가 있는 자의 논리이긴 합니다. 내가 아님 말고 하려면 다른 걸 할 게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정하고 얘기한다면 아님 말고면 정말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총균세가 아무리 서울대에서 도서 대출 순위가 몇 년째 1위라 하더라도 보다가 안 읽힌다? 아님 말고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책의 종류가 당신이 20대에 꼭 해야 할 뭐뭐뭐 27가지 이런 책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모든 사람이 99명이 권해도 한 명인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이 아니라면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소설인 책들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챕터마다 목록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꽂히는 부분부터 그냥 읽으셔도 돼요. 만약에 앞부분이 어렵다면. 총균세의 앞부분은 그 얘기가 지난 인류의 역사의 앞부분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선사시대 얘기 한참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 재미가 없죠. 근데 뒷부분에 가면 중세나 근세의 유럽과 미국과 이런 얘기, 뭐 아랍과 이런 얘기는 더 재밌잖아요. 그럼 뒤에부터 봐도 되는 것입니다.